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 9월 19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지금 오늘 거의 패륜적인 발언을 다시 쏟아내면서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윤리위 국민의힘 윤리위 제명도 제명이지만 거제 경찰에 불려가서 12시간 동안 수사를 받았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검찰로 송치를 하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면은 이준석은 거의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거의 다 끝나면 물론이고 어떤 그 신상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막장으로 몰리니 이것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싸잡아서 맹비난을 하는데, 심지어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11.6과도 연결시키는 그런 패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렇다고 이 국민의힘이 차분하게 아니면은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사정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거의 난동 수준의 폐악질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기는커녕 일종의 자중질환을 겪고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 5선 중진 주호영 의원을 선출을 했죠. 자, 그런데 당초에는 합의 추대, 독자 출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5선 주호영 의원이 받은 표 전체 115명 국회의원 중에서 106명이 참석을 했는데 61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맞대결을 펼친 이용호 의원이 42표, 그러니까 51표, 42표, 19표 차이 이렇게 나왔는데, 주호영 의원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5선을 한 국회의원이고,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고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출신입니다. 전북에서 재선을 한 의원인데, 주호영 의원에게 윤심이 실려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거의 19표 차이밖에 나지 않는 이 상황을 보인 것이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당내 주요 세력 친윤, 또 이준석이 이름 붙인 윤핵관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어서 앞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초강성 야당에 맞서서 일사불란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또 하나 5선 비대위원장 정진석도 5선이죠. 국민의힘에는 최다선이 5선인데 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그 비대위원장을 맡고 한 명이 이 원내대표를 맡아서 가용 인력이 총동원됐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분석이 나오지만은 지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호영 한 명, 투톱 중에 한 명, 주호영 원내대표 출발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많은 표를 가져가서 의원총회장에서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탄식까지 나왔다는 그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역할을 지금 하게 되는데, 오늘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 이양희 윤리위원회는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 있고 또 내부에서 들어갔는데, 내부에서 들어간 유상범 의원, 정진석 위원장 그리고 유상범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또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장에서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권성동 문자 메시지 포착이 돼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는데, 물론 근원적인 원인은 이준석에게 있지만, 오늘 또 그 국회에서 열린 뭐 본회의장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카메라 기자들이 뒤에 다 있는데 부주의하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열어서 포착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당장 오늘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해명을 하는 것은 8월 13일이었다고 하는데 이준석에게 빌미를 또 준 거죠. 문자 내용은 이겁니다. 이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이 그때는 국회 부의장입니다. 이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유상범 의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 이 메시지를 보내니까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입니다. 그때도 윤리위원이죠.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이렇게 답장합니다. 자, 이준석은 이것도 한 건 잡았다 싶겠죠. 그래서 해당 문자가 공개된 후에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서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린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이 벌써 비대위원장 시절이 아니었다고 해명이 다 나오고 있을 때인데 애써 그것은 무시하고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린다. 이렇게 본인이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또 이것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유상범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8월 13일자 기자회견 후에 이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강한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힘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정진석 의원과 나눈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8월 13일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평의원이었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지난 9월 7일이다. 그런데 이 비대위원장이 마치 윤리위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이준석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자를 부주의하게 다루고 또 포착이 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설픈 거죠. 그리고 사실 이준석이 처리를 하는데 정말 어설픈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준석에게 이 빌미를 줘서 거의 난동 수준의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어제 긴급회의를 열었죠.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고 이것은 당연히 제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준석 쪽 반응이 과간입니다. 패륜적인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준석 이쪽 소송 대리인단 입장문을 통해서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놓은 겁니다. 이준석하고 다 상의가 된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기도 안 차는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명으로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쪽 1979년에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국 뉴욕 타임즈지와 한 인터뷰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 사태, 11억 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79년에 이 12.12 사태가 나기 전에 그때 김영삼 실제로는 신민당 총재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민주당 총재 이렇게 했는데 그때 미국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해서 10월 유신 같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그래서 그때 공화당 정권이 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킵니다. 그것이 김영삼 의원 파동이죠. 제명 파동이죠. 그 이후에 김영삼 의원이 부산 PK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마 사태의 도화선이 됐고 그리고 부마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때 김재규와 차지철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그래서 11.6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지금 이준석을 제명하는데 같은 동렬에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이 11억 사태까지 거론을 하는 거죠. YS를 제명해서 그런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준석 나를 제명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협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명을 하는 그 주체가 당시 YS 제명의 주체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준석을 제명하는 주체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윤석열 대통령도 박정희의 비참한 최후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연상을 시키는 발언을 함부로 했습니다. 패륜이죠. 국민 눈속임도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쪽에서 한 이야기 중에 국민을 완전히 눈속이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고기, 양두구육과 같은 언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추가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에 제소한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을 했다고. 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유엔의 뭐 인권감시관 이런 역할을 했죠. 그런 직함을 지냈죠. 그래서 유엔에 제소하겠다. 이준석 제명이 되면은 이제 법원에 가져가다가 못해서 유엔까지 가져가겠다.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준석도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나를 제명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문제다. 내가 양두구육 사자성어 썼다고 나를 제명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이것은 인권유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표현의 자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개고기 발언한 것은 이준석을 징계하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은 양두구육 이 발언 가지고 자기를 징계를 한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유엔까지 제소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 아시다시피 1차 징계, 1차 당권 정지 6개월 받은 것은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때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SOS를 치면서 윤핵관과 막 분리를 하려고 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1차 징계를 받았는데 그때 징계 사유는 성매매, 상납, 이호 자체도 아니고 그것을 증거인멸 교사를 한 핵심 척건인 본인의 척건인 김철건 당 정무실장을 그때 심야에 대전으로 보내서 7억 원짜리 각서 써주고 그것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그것 때문에 당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당권 정지를 당한 것이죠. 자, 거기에 무슨 표현의 자유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2차 징계를 하는 이유도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이 당원, 이 당원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 전국위원회 이런데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1호 내지 3호, 윤리규칙 4호 1항 2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밝혔죠. 뭐 양도구역 이것도 들어갔겠지만은 그 일부입니다. 일부고 지금 본인이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 상황이 다 가만히 돼서 징계를 받는 것인데 본인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인 그 양도구역 발언을 해서 보복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하면서 심지어 YS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1억 사태까지 입에 올리는 겁니다. 또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오늘 선출됐는데 앞으로 그 지명될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당연직 비대위원 2명을 상대로 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자, 이준석의 이런 저는 이제 난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좀 순화시켜서 소동 이렇게 했는데 이거 거의 난동이죠. 뭐 11호까지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본인을 YS에 비유하면서 유신말기 YS에 비유하면서 추가 징계가 되면은 뭐 부마 사태, 11억 사태가 발발할 수도 있다. 자, 이 발언 이렇게 되면은 뭐 제명 안 할 수가 없죠. 더 굳혀졌죠. 자, 그런데 왜 이러는 것일까? 자기 살자고 김재규 이야기까지 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박을 하는
자, 이 상황 왜 이러는 것일까? 목적이 있겠죠. 그냥 분풀이 정도가, 그냥 분풀이는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징계는 다음 주 수요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8일 그때 윤리위원회가 열리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죠. 그저께 이준석을 불러서 12시간 조사를 했고, 마지막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추석 선물을 받은 시점을 환산을 하면은 9월 25일이 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텐데 가장 큰 것은 성접대를 실제로 받았느냐. 그것, 또 그것을 증거인멸을 무마한 것, 또 무고한 것.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을 고발을 했다고 또 그것을 무고죄로 걸은 것, 그래서 무고한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본인이 12시간 동안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경찰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막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때 이 변호사를 통해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성접대를 했다는 김성진 씨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영수증이나 당시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 말씀드리기도 민망하지만은 술을 먹고 무슨 정력제를 줬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그때 있었죠. 이제 그런 진술들을 아마 했다는 그 증거들을 경찰에서 12시간 조사를 하면서 이준석에게 보여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일대 위기감을 느끼고, 이것을 본인에 대한 정치 탄압,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겁니다. 의도된, 계획된 도발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패륜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자, 그렇다고 크게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주 중에 경찰 수사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런 패륜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징계를 안 하면, 제명을 안 하면 오히려 윤리위의 직무유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 이준석은 오늘도 또 자기 발등을 찍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